네, 우리 이제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또 아이들에게도 1시간 반 정도 가르치는데 벌써 1시간 10분째 앉아 계셔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으신데, 저는 이제 고등국어가 왜 중요한지랑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이 어떻게 국어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조우현입니다. 아까 원장님 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할게요. 제가 또 마찬가지로 PPT도 해놨으니까 그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뭐 글보다는 제가 거의 설명할 게 많아서 요거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못 따라오겠으면 이렇게 빨리 넘기셔도 되니까 종이 소리가 많이 나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요, 예비고일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3가지로 해놨어요. 고등국어가 중요한 이유. 그래서 아까 미리 막 이렇게 보시기도 했는데 어떤 질문들로 보통 나오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꼭 물어보시죠. 어느 학교가 좋은지, 학교별로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 어떻게 국어를 가르칠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생들이 1년 동안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물론 여기는 1, 2등급 맞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딱 지금 중3에서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 끝나고 11월 중순부터 아이들이 한창 딱 올라와 있죠. 나 뭔가 희망차. 왜냐면 아직 나 잘하고 있고 나 고등학교 잘 가서 서울대, 아니 그래도 인서울까지는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죠. 어디가 학습 분위기가 좋고 어디가 가서 제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본인들이 가서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어디가 좋은지가 제 학생 중에 이제 양전고 1학년 친구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자기는 여기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분위기가 별로더라. 근데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이때 그냥 공부를 시키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A등급 보셔서 알겠지만 이 질문은 제가 이미 답을 해드릴 필요가 없죠. 전 국어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오던데요. 자, 국어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온 건 그냥 잘 읽어서 푼 거고요. 만약에 이때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온 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겁니다. 그냥 왜 국어 성적이 애가 안 나오지? 이거는 국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것에 비해 잘 나왔어요 라고 돼 있는데, 자, 그쵸? 왜냐하면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들 중3 때, 중2 때 어떻게 하셨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정규 수업은 따로 보내지 않고 딱 그냥 그만두시고 쉬다가 한 3주 후에 다시 기말고사 시작한다고 하면 또 다시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국어의 흐름이 이렇게 탁탁탁 끊겼어요. 물론 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한데 이제 국어는 잠깐 이렇게 끊었다가 내신 때 다니다가 다시 끊었다가 내신 때 다니다가 다시 이제 1학기 때 3월, 4월, 5월, 6월이 마치고 나서 학생들과 저는 항상 이별을 하게 되죠. 성적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 때 하는 말이 주로 뭐예요? 수학과학 특강을 들어야 돼서. 아까는 쉽다고 끊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과목이 어렵다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2학기 때 잘해볼게요. 본인들이 이제 처음에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수를 만나게 됐을 때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 2학기 때 잘할게요. 근데 여름방학 때 그 친구를 만날 수는 없어요. 다시 중간고사 때 만나게 되죠. 그래서 2학기 때 다시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국어는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양천고 1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체능을 하다가 2학기 때 왔어요.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왔는데 막 중세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어미가 뭔지 접사가 뭔지 관형격 조사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성적이 오르질 않는다고 그냥 맨날 클리닉 와서 3시간 앉아있는데 그냥 선생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와요. 6주 동안은 열심히 했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죠. 아니면 혹은 6일 정도 열심히 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고2가 돼서는 괜찮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시 파이터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정작 역설적이게 정시를 하려면 비문학, 독서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은 또 독서가 재미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때 되면 아니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참으로 요때는 정시하면 되면, 어머님 요때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잡고 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동이에요. 그런데 나름 목동이어도 이 근방에서 정시반을 오픈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없어요.
거의 다 고등학교 후반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신을 잡아야 된다는 거. 고2 시작할 때쯤에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그 상황이 지금 싫어서 정시하겠다는 걸로 변명하는 것 뿐이에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하는 말씀을 제가 모아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그래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질문들까지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신 때 등록하신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데 국어는 어려워하지 않아서요. 그치, 애들이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엄마 나 괜찮아. 나 85점이야. 95점이야. 국어는 어려워하지 않아.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전시가랑 문법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 과정에는 고전시가랑 문법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고1 책이나 다른 데 학원 다니면서 보니까 고전시가 문법이 어려워요. 확실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문법은 사실 중학교 1, 2, 3학년 때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그걸 다 기억하는 경우는 없어요. 문법이라는 건 어머님들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여기 정해진 건데 이걸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돌리는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다른 국어학원을 다니고 저희 학원을 다녔어도 다 열심히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냥 애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가 지나갔어요. 중학교 때는 안 이랬는데 이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걸까요? 꼭 지금 끝나고도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어머님들 책 관련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냐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기에 책을 읽기엔 좀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을 읽었으면 좋아요. 당연히 글을 읽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 영상을 보던 세대가 아니라 그냥 신문 읽고 책 읽고 뉴스 봐도 기사만 보고 이러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요즘 애들은 영상, 그것도 7분, 10분도 길어서 1분짜리 쇼츠 릴스 보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글을 읽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는 건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해서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서점 가서 독서, 비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3개 정도 하루에 풀리는 걸 검사를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책 당연히 좋지만 지금 막 소설책이나 자기계발서 이런 거 읽어서 글을 읽는 거 과하게 가셔서 속독학원까지 보내실까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속독도 좋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됩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슬슬 어머님들의 손을 떠나가요. 애들이 머리가 점점 굵어지죠. 그러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저도 좋은 말을 항상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좋은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데 이게 참 애들이 친구들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휩쓸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을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따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고2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고2 때 이제 지금은 예비 고1이지만 예비 고2 때 처음으로 국어학원을 등록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최선을 다해서 3등급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했지만 3등급이면 6등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이 과정을 겪은 친구들이 1, 2등급을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이때 와서 1등급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따로 공부를 한 게 없었으니까.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목동고랑 뭐 양천고랑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에 쓰고 있는 고등 신사고 교과서 목차예요. 근데 교과서가 어머님들 혹시 몇 종 교과서인지 아세요? 총 18종 교과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학교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모의고사, 아까 말했던 정시 파이터를 하려고 하면 18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없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읽으셔서 아까부터 쭉 읽으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여기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문학이 6개, 비문학이 3개, 문법이 3개, 이제 화법, 그리고 작문에서 보통 3개. 요게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 치시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본다 치시고, 이렇게 느낌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목동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머님들이 먼저 아마 학교에 전화하실 거예요. 너무 시험이 쉽다고. 근데 무조건 플러스 알바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양천고 시험을 1학기 때 했을 때 요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문학이 해봐야 자화상, 추척전, 첫사랑, 돌다리 정도라고 쳤을 때 4개 정도였죠. 근데 알파가 얼마 정도냐면요. 1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과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 지문이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추가 지문을 항상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하나요? 애가 외부 지문을 많이 어려워한다고 해요. 근데 이 외부 지문을 그러면 교과서 내용하고 물론 내신 때도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저희는 어떤 지문을 외부 지문으로 쓸지 정확히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이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중요하고 이거 당연히 중요하고 맞지만 이 외부 지문이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크게 잡아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났을 때 아 이런 정서구나 이런 태도구나를 더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6주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문법이 또 3개가 있죠. 이 문법이 여기에 말씀드리면 여기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있고요. 의문의 변동 있고요. 한글 맞춤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비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시면 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책에도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어머님들 읽으셔도 이게 그냥 재밌다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학교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다시 볼 지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이라고 하는 거, 뭐 말하는 거, 토론 같은 거 있죠? 설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2학기도 똑같이 비슷하게 문학 6단원에 비문학 2단원에 문법 3개가 나오죠. 그나마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국어의 변천과 발전. 이게 이제 그나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중세국어예요. 이제 우리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께 여쭤봐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까지는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뒤까지는 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분석하듯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세 국어잖아요, 어머님들. 현대문법이 안 돼 있는데 중세 국어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여름방학 사이에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아시는 여기 또 관동별곡 있죠. 나쁜 정철, 그죠? 그래서, 아니, 교과서 책으로 한 8장을 해놨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외워가야 돼요. 그러니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같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행히. 학교도 매너가 있죠. 같이 들어가진 않고요. 이것 따로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나왔을 때 애들이 그냥 확 놔버리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1학년을 그냥 보내버려요. 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이쪽 부분은 보여주셨죠? 이렇게 책 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거랑 같이 비교하려고 제가 이걸 같이 편집해 놓은 거예요, PPT에. 자,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거 간단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일단 중학교 때 국어 평균만 보시면, 여기 쭉 있죠? 저희 그나마 동네에. 한 76점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고, 뭐 여기에 근처에 있는 목동중도 있고, 모계중도 있고, 신서중도 있는데, 평균이 80점대예요, 어머니. 평균이 80점대라는 건,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 위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안 봤을 테니까. 자, 근데 이쪽에 고등학교 국어로 와서 평균을 보니까 일단 66점이 됐죠. 그럼 일단 평균적으로 중학교 때 95점을 맞던 친구는 그냥 평균적으로 85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중학교 때 받았던 점수가 너무 익숙해서 시험 보고 나서 점수 물어봤더니 80점이라고 하니까 일단 크게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학원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어머님들 점수만 보시지 마시고 일단 나머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A등급 아까 여기에 30%나 되네요, 평균이. 근데 A등급일 때 여기 일단 갑자기 15%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A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등급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보이죠, 어머님들. 0.81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1학기 때 90점을 넘은 친구가 양천구에서는 35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미친 거예요. 속된 말로. 그죠? 저도 양천구를 작년에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다 60점, 5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지? 했는데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그냥 다 이랬던 거죠. 평균도 60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없던 표준 편차라는 게 생겼죠, 어머님들. 요게 아까 수능 성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표준 점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라는 게 아까 난이도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목동권에서는 20을 보통 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공부를 좀 하니까. 왜냐면 그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이상한 학교가 하나 있죠. 여기에 보시면
대1고가 23.6인데 A등급이 30%인 경우가 있죠. 요런 표준 편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A등급이 30%라는 건 어머님들 상위권이 이만큼 몰려있고 그 다음에 하위권이 이만큼 몰려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마 목동권에서 간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저기 마포나 이쪽에서 가는 친구들은 밑에서 깔려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A등급이 이런데 라고 하도 물어보시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진명여고를 한번 보시면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13.7이라는 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등급은 6.2점. 그러면 얘네들이 근데 평균은 또 74.5예요. 그럼 여기는 애들이 점수가 다 높았나 보다가 아니라 2, 3등급의 여자애들이 쫙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4등급이 되기도 하고 하나 더 맞으면 1등급이 되기도 하는 요런 학교가 아까 양정고 애들이 찾던 그 학습 분위기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근데 양정고 애들은 이 학교를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은 그 학습 분위기가 참 많이 따져서 지들이 옆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싶으면 자기도 안 해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옆에 애들이 안 하면 완전 땡큐 하면서 공부하고 여자애들이 한다고 하면 난 더 해야 돼 하면서 더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참 저도 거의 남고를 하고 여고를 하고 하는데도 참 그 학습 분위기가 참 달라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한테. 그 다음에 또 축구하자고 하면 또 나가 있어요. 그 1등급 애들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다 나가서 골키퍼 하고 그 다음 뛰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요 A등급이 많이 줄었다는 것과 표준 편차가 심하게 나는 곳이 시험이 어려웠구나 혹은 평균이 많이 낮았던 데가 시험이 어려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019가 잘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019는 그냥 90점 넘는 친구들이 없었던 거고 평균도 낮았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는 뭐 강서구나 아니면 뭐 배감, 신모, 뭐 아니면 진명, 뭐 요즘에 양정, 목동 요 정도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도 마찬가지고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때랑 이때로 갔을 때 어머님들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제발 점수만 듣고 학원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점수는 실력이 아니라 등수가 실력이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국어가 이런 거고요. 영어 뒤에는 이제 수학이죠, 사실. 수학도 이렇죠. 사실 수학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수학 특강을 가는 거 어느 정도 10분 이해는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보다 그냥 무조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아이가 떨어지지가 아니라 다 같이 떨어진 거니까 그 와중에 더 잘하길 바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동영여중 작년 기출이에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죠? 이 이육사라는 시인, 청포도 시인 나와서 막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요, 어머님들?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이 그냥 보이죠. 독립운동가로서 시인의 삶 3점입니다. 뭐 30문제라고 쳤을 때 한 문제 정도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어때요? 단모음으로만 연결된 것은 해서 단모음이 어머님들 총 10개예요. 그 중에 그냥 10개 외워서 들어가면 하나 그냥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3월 달에 만난 요게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예요.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인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육사 나와서 반가워요. 반가워서 좋아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라고 하고 어머님들 45번 문제죠. 혹시 고등학교 국어 모의고사가 몇 문제인지 혹시 아실까요? 45문제예요. 요거 풀 때 애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막 땀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OMR 언제 해야 되는데 하는 상황인데 오케이 이육사 독립시인이야 라고 하면서 보기에 갔더니 독립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갑자기 뭘로 찍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보기를 보고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파악을 하려면 그냥 중학교 때 공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기를 보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는 양천고 아까 1% 나왔다는 그 문제인데 이거는 보시면 한 서술형 하나가 7점이죠, 어머님들. 근데 뭐 비음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서술형 문제예요. 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머님들 사실 겁먹으라고 제가 넣어드린 문제고요. 사실 저도 풀기 좀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막 비음화가 어쩌고 예를 들면 이거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를 서술해봐 라는 식으로 쓴 아주 못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못된 문제를 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이 아까 전에 비음화는 그냥 기역, 디귿, 비읍하고 미음, 니은 만나서 미음, 니은, 이응이 돼요 라고 이렇게 외워가면 그냥
파국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기출문제 풀어보는 지금 양천고 1학년 친구들도 엄청 당황한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사실 고전시가도 걱정을 하셔서 고전시가도 예시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어머니 조금 어렵게 넣긴 했는데 고3 문제예요. 고3 9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규원가라고 돼 있고 전혀 한국어 해석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이 그냥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혹은 그 전에 이거를 이미 다 공부를 했었어야겠죠. 달달달달달 외웠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의 표현 못 받아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 이별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머니들 이렇게 네모칸으로 해놨죠. 자, 여기 이렇게 가해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사실 2번인데 여기 보시면 화자가 외부와 교감을 거부하고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국어다 보니까 말장난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아까 전에 외부와 얘는 어쩔 수 없이 히키코모리 마냥 단절된 건데 얘는 지금 지가 거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 고3 친구들이 만나도 와, 규환가 어떻게 읽지? 고전시가 나 배운 적 없어 하면서 포기한 친구들이 다반사예요. 고전 시간은 많이 배워놓으면 좋고요. 읽을 수만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읽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음에도 그냥 찍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 걱정하시는 독서 지문입니다. 요거는 2019년, 18년 요때 문제인데 이 키트 문제예요, 키트. 이게 코로나 이전 문제여서 애들이 어려워했는데 놀랍게도 코로나 이후엔 잘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키트가 익숙해졌는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잘 푸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주문들 얘 잘 푼다라고 하면 이거 그 키트 아니고 코에 찌르는 거 하면서 이렇게 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진양성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걸 보고 여기에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보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지라는 걸 본인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거나 혹은 눈으로 기억하거나 아니면 습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푸는구나를 익숙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신 공부만 해서 절대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딱 예비 고1 때 친구를 만났어요. 오케이, 공부를 시켜서 오케이, 얘 1등급을 데리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 고1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고등학교 진학이고 예비 고1 준비라는 걸 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때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 아니면 못 놀러 갈 것 같아서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여행을 가버리세요. 그러면서 학원에 한 2주 정도 쉬시거나 또 하필 코로나 끝나서 첫 여행이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달 정도가 없어졌다고 치시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3월 모의고사 3월 달에 바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봅니다. 중간고사 대비를 저희 학원에서는 6주에서 7주 정도를 해요. 근데 6주 정도 지나고 한 2, 3주 있다 다시 기말고사를 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2, 3주 정도가 있는데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몰라도 수능 끝난 것 마냥 중간고사가 끝나면 놀러 가요. 한 주를 안 와요. 그래서 나 정규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해서 한 주를 안 오니 두 번째 주에는 애들이 이제 분위기 잡는데 또 한 주를 써요. 세 번째 주에는 애들이 시험 범위를 알려주면서 이것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와요. 그러면 또 다시 기말고사가 찾아오고 다시 여름방학이 됩니다. 근데 아까 여름방학 때 뭐 하러 간다고 했죠? 제가 수학과학 특강 들으러 간다고 했죠. 그럼 저는 이 시기에 아까 내신만 해줬지 정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을이 찾아와서 지금이 왔죠, 어머님들. 중간고사 또 보고, 기말고사 또 보고, 9월 모의고사 또 보고, 또 11월 모의고사 보고, 수학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가요. 그럼 이때도 제가 따로 정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갑자기 1년이 가서 고2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그래도 중3 때 시험이 11월에 끝나서 11월부터라도 한다면 이때는 2달밖에 없죠. 왜냐면 12월 20일쯤에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그런데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러 가거나 국어도 막 머리 아픈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계속 저는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주라도 그 와중에 와서 계속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특강 프리패스라고 돼 있는 건데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택 과목 수강 제도라는 건데
자, 첫 번째는 특강 프리패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건 여름방학 때 한번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프리패스라고 해서 무료라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같은 가격, 그 옛날에 놀이공원 때 어머님들 그 빅3 같은 거 있잖아요. 빅3, 빅5 이런 것처럼 한 개 들으면 6만 원인데 다 들으면 8만 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들어도 8만 원, 세 개 들어도 8만 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 여름 때 그냥 한 2, 3주 정도로 와서 듣고 싶은 거를 들어서 커리큘럼을 타고 들어가게끔. 그래서 바쁜 시간이어도 저희가 10시부터 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만약에 1학기 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듣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요거 겨울에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비고일 들으면서 특강을 들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 과정 안에 문학, 문법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부족한 게 있을까 싶으면 또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클리닉인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참 혼자 안 해요. 학원에 가야지만 수업을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클리닉도 이 목동권에서 굉장히 항상 다들 관리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잡혀 있죠. 심지어 5층에는 돈을 내고 애초에 몰아놓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쓴 건데요. 학습이 이제 아이들이 학은 엄청 많이 되는데 습의 시간이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두 개가 돼야 완성인 건데 학만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아까 수업을 이제 저희가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수목금토일 돼 있고, 수목금에는 한 개씩 깔려 있고요. 예비고일이.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세 개씩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2시, 6시 이렇게 세 개씩 깔려 있는데, 이렇게 돼서 숙제가 나갑니다. 이제 기출 1교시라고 하는 건 아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45문제. 그래서 이미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비타민 제출하는 것처럼 이 어플로 3일 안에 요거 모의고사 45문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 선생님이 성적표를 받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면, 혹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보내줍니다, 점수를. 그러면 틀린 거나 이제 답지를 주게 되는데, 본인이 봐도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안 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점수 확인하고 나서 선생님하고 일정을 잡고 수목금 중에 담당, 혹은 화수목금 중에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와가지고 못한 부분이나, 혹은 다 했는데 100점일 수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머님들 기출이잖아요. 무한정으로 거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풀고 가게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애는 다 됐는데요 라고 하셔도 더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를 주거나 더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일정을 잡아서 클리닉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요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이제 같이 껴있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진행 후 귀가하는데, 들어올 때 저거 이제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 나 클리닉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한번 연락을 따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 수강 제도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료라고 적혀 있죠. 자, 요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예비고일을 12월부터 들어주면 참 고맙죠. 근데 2월 달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3월 달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 나 그거 잘 못 들었어, 여행 가느냐고 못 들었어 하는 친구들이 3, 4, 5월 때 여기 내신 하면서 특강 들을 수 있게 또 이렇게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따로 학교 다니면서도 특강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아까는 겨울방학에 있을 특강, 그 다음에 클리닉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로 3월 달에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재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게 문학이에요. 어머니들의 색깔이 안 보이시죠? 요게 문학이고, 그 다음에 요게 독서인데, 독서가 두 개죠. 하나는 A반 교재고요. 하나는 B반 교재예요. 근데 A반 교재, B반 교재는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A반 교재랑 B반은 이제 A반, B반을 저희가 나눠요.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중3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테스트를 봐서 A반과 B반을 나눠주시고,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입학 테스트를 봐서 A반과 B반을 나누긴 하는데, 저희 이제 테스트 기준은 75점 정도로 보는데, 제 입장에선 75점 맞은 친구나 40점 맞은 친구나 사실 둘 다 못하는 친구들은 맞지만, 이게 아주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B반에 갔다고 해서 우리 애는 국어 B반이야 라고 하시고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 어려운 지문을 졸면서 듣는 것보다
쉬운 질문을 더 기술력 있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B반 친구들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그나마 2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반 됐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문법이고 그래서 문법도 당연히 왜냐면 들어가니까. 근데 어떤 학원은 이것만 하는 학원도 있어요. 왜냐면 3월 달에 무조건 문법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면 당연히 3월 달에 성적은 잘 나오겠는데 그 뒤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월달 교재, 이거 제가 만든 건데 1월달 교재의 어떤 목차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하는데 옆에 제가 신사고, 비상박, 지학사, 천재바 이렇게 써놓은 건 요게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저희가 위주로 넣어놨고 그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수록해놨으니까 아 교재가 요런 식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고전 파트죠. 그래서 고전 파트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많죠 어머님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와 이거 뭐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니 사실 국어를 힘들어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그 어플로 제출하는 게 되겠고요. 요게 이제 약점 체크라고 해서 수업 때 나갔던 문학과 독서랑 관련 지문을 똑같이 다른 문제들로 구성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2개가 이제 약간 찐 숙제라고 하죠. 숙제라가 되고 요거는 이제 어휘죠, 어휘.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과정이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 정말 만만치 않죠. 어저께도 제가 신서고 1학년을 하는데 감당하다가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은 저는 당연한데 그래서 이 어휘도 여러분들 앞에 저희 본교재에 있는 책에서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이것도 제가 만들었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국어 지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원장님처럼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학원에서 예비고일을 하셔도 되고 다른 데서 하셔도 되는데 이 예비고일을 하는 커리큘럼만큼만 학원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학원에서도 커리큘럼이 있을 거고 다른 학원에서도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현대랑 고전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쪽은 고전하고 현대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바꿨더니 또 현대만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고 고전만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원이 어떤 정해놓은 그 규정이 있을 테니 일단은 중간에 너무너무 안 맞으면 바꿔도 좋지만 그래도 예비고일이라는 그 중요한 시기에 너무 많이 바꿔 다니시면 아이가 좀 헷갈려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파악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시 공부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저도 좀 길게 했던 것 같은데 30분 안에 끄는 것 같은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